안녕하세요. 주전TV H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하락장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2020년이나 2021년 코로나 상승장 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을 처음 겪어보시다 보니까 고점에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 정도면 하락이 다 했겠지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빠지는 그래서 또 물려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고점에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먼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게요.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1년째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작년 6월 말쯤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한 이후로 코스피가 이제 3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 이제 RSI 과매도권에 들어가면서 약간 그 공포 구간을 한번 맛보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바닥이 잡힐 건지 뭐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하락장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 코로나 폭락장일 거예요. 이 코로나 폭락장이 2020년도 3월 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몇 달 만에 하락했다가 한 달 정도 만에 급락이 엄청 나왔다가 이때도 한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하락했다가 바로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물론 이때도 힘들어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어쨌든 참았으면 바로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무슨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횡보하려고 하다가도 또 떨어지고 또 횡보하는 것 같다가도 또 떨어지고 이전에 이제 폭락장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락이 계속되는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거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뭐 고유가도 계속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식량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고 또 원자재 가격도 계속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또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뭄도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한다고 봉쇄하고 막 이러면서요.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미국 연준을 시작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돈을 꽉 옥죄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유동성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은 이렇고 이제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수요가 위축되고 있거든요. 두 개 살까 하나만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폭등했던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뭐 10% 20% 하락한 경우도 많고 최근에 이제 유가도 $100 선을 붕괴를 한번 했었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공급이 늘어나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위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위축은 바로 이제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해외에 다시 이제 돈을 푸는 그런 곳들도 간혹 보이게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수요 위축이 심해지면 결국 다시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지금 종전은 아니더라도 휴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뭐 제로 코로나로 인한 뭐 중국의 봉쇄 정책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공급망이 회복이 되면은 이후에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다시 구매력을 늘려서 기업들의 실적을 상승시키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딱 봐도 단기간에 될 만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월봉으로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예전에 박스피라고 불렸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왜 박스피로 불렸는지는 딱 봐도 아시겠죠? 여기서 작은 박스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상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번 하락 이후에 바로 급반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횡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U자 반등이 아니라 이제 U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장은 이제 향후 전망까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물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려있는 종목에 대응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코스피의 주봉을 보면서 예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08년의 차트인데 2008년에 이런 자리나 이런 데서 물렸다.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을 계속 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바닥권이다 생각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했을 때 수익 어느 정도 정리하고 또 이제 떨어지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오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얘기했던 박스피 구간을 보시면은 여기 2011년도 고점에 만약 제가 매수를 했다고 쳐봅시다. 여기를 다시 돌파하는 때까지 가려면은 2017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 물론 2015년에 근접하긴 했지만 어쨌든 진짜 제대로 돌파하는 것까지는 2017년까지 가야 됩니다. 무려 6년이나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물렸어도 계속 바닥이라 생각될 때마다 계속 사들였다면 여기서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평단가가 계속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낮은 구간의 평단가가 형성이 되고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처음에 사고 여기서 계속 밑에서 계속 머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사고 하다 보면은 평단가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수익권에서 청산을 하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돌파했을 때 진짜 제대로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늘 그렇습니다. 아까 2008년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은 이거를 다시 돌파하려면은 4년 후에 다시 돌파를 하거든요. 사고 바닥일 때마다 사고 했다면은 이게 평단가가 쭉 낮아지면서 반등했을 때 정리하고 또 수익을 신뢰할 수 있고 이미 정고점까지 오면은 굉장한 수익이 돼 있는 거죠.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가를 조절하고 낮은 평단가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처음에 샀던 그 정고점이 아니라 보다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이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각자 맞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아무 종목이나 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야 될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고점에 물리셨다면은 좌절하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종목에 대한 공부. 만약에 내가 A라는 종목에 물렸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뭐 카페에서 글도 찾아보고 네이버에서 블로그도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 종목에 어떤 호재와 어떤 악재를 가지고 있는가 향후 전망은 어떤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만약 안 해보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종목은 손절하고 어떤 종목은 남겨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왜 종목이 하락장대에서 떨어지냐면 상승장에서는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버는 기업이에요. 나중에 1조를 벌 것 같아. 나중에 1조를 벌 것 같으면 상승장에서는 기대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엄청 줘가지고 마치 지금 1조 버는 기업처럼 이렇게 주가가 형성됩니다. 근데 하락장이 시작되면 진짜 내재 가치 본래 기업 가치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재 가치에 맞게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플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주가가 형성됐던 것이 실적만큼 이 회사가 내는 만큼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상승할 때는 원래 이만큼이 호재라고 치면 그보다 더 상승하고 하락할 때가 이만큼 떨어져야 될 악재라 그러면 그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해외 기업을 예를 들자면 애플이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은 사실 가격을 올리든 뭐 펜이 있잖아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폰이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서 애플의 스마트폰을 사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산다고 하죠. 그런 기업들은 실적도 계속 꾸준히 나올 것이고 나중에 성장할 미래 가치도 있고 가격도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나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평단을 낮추면 언젠가는 이제 상승을 합니다. 또 그런 기업들이 향후 실적 전망도 좋기 때문에 반등할 때 더 잘 반등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남겨놓으시고 계속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오히려 이거를 이거 너무 싸게 살 기회를 주는데 이러면서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손절할 종목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시류나 그런 거에 편승해가지고 잠깐 반짝 뜬 건지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극단적인 예로 치면 IT 옛날에 이제 2001년도에 IT 버블 때 세럼 정보기술 같은 그런 케이스죠. 사실 이제 뭐 실적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후에 내재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인터넷 기업이고 뭐 좋을 거다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막 멀티플을 막 100배 200배 줘가지고 막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솟은 그런 기업들은 고점에 물렸다면 계속 매수 해도 답이 없겠죠. 일단 먼저 그거를 골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라낼 기업들은 조금 잘라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종목들을 먼저 고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해야 될 일.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들을 손절할 종목과 이제 추가 매수할 종목을 골랐다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려가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사가지고 충분히 평단가가 낮춰질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라면은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10억을 샀어요. 근데 내가 매달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평단가가 많이 내려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계속 분할해가지고 평단을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계좌를 하나 터가지고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들고, A라는 계좌에는 그냥 그 물려있는 종목을 그대로 두고, 물론 이 종목이 나중에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감안했을 때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B라는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싸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막 줍는 거예요, 분할식으로. 왜 근데 분할식으로 주어야 되냐? 우리가 꼭지를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고, 바닥이라 생각되는 구간에서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꾸준히 사들이다 보면 결국에는 평단가는 낮게 형성되게 돼 있고,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물려있는 종목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그냥 믿고 놔두고, 뭐 흔히 속된 말로 흔히 이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줄 주식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돈은 계속 거기에 부어봐야 마이너스가 많이 안 줄어드는 걸 보면 솔직히 속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새로운 계좌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와서 거기서 수익을 얻으면서 이제 멘탈로 케어를 좀 하는 그런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너무 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비중이 별로 크지가 않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날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나는 마지막 날에 뭐 종가로 사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딱 저점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계속 사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단가가 맞춰집니다.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적립식으로 사다 보면 뭐야 어느새 플러스가 돼버렸네, 이런 식으로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몇 달 안 지나면. 굉장히 적립식으로 사는 투자는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돈을 몇 달 동안 이제 모아놓은 다음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을 미리 알아놓고, 이 종목 떨어지면 사야지, 이 종목 굉장히 배당도 좋고 혹시라도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이래가지고 잠깐 떨어지면은 그때 내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관심 종목을 뽑아 놓는 거죠. 그 뽑아 놓은 다음에 그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뭐 어떤 지표를 기준을 삼아가지고 매수를 또 들어가는 거죠. 바닥이다 생각하는 구간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RSI가 과매도권이다, 과매도권에 들어오면 이 종목을 줍줍 하는 겁니다. 계속 RSI 과매도권에서 안 벗어나네, 또 한 덩이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RSI 과매도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만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돈을 모아놨다가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 괜찮은 종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에 탁 사거나, 아니면은 적립식으로 생각이 귀찮아, 그냥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가 지금부터 그냥 매달 사 들어갈래, 그런 식으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다 하고 있어요.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아도 지금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런 방법대로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시장이 또 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케이스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월급에서 빼서 제가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월급에서 도저히 뺄 게 없어, 돈 없어. 그럼 이제 당연히 절약을 해야겠죠. 근데 절약을 해도 안 돼. 그런 경우에는 뭐 부업을 띄워서라도 뭔가 수입을 더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남의 일이니까 뭐 부업해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디서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더 얻을 수 있으면, 요즘에 20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바해가지고 주식 산다고, 알바해서 코인 사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업하는 것도 결국 경제적 자유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너무 진짜 세상살이 각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멋진 미래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시장은 옵니다. 관리 잘 하시면서 이 시장을 버텨내시면 밑거름이 돼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